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만 선거구 획정 협상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를 넘기면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법 비상사태로 간주해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지역구도 모른 채 등록을 하고 또 지나서 협상이 해넘기면 등록 무효되고 굉장히 힘든데 교수님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국회가 나라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자기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네. 이제 또 국회의원 뽑는 선거법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지금 뭐 노동호법, 경제활성화법, 테러 방지법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IS 테러의 가능성을 저지해야 되고 또 사실 지금 경제 상태로 봐서는 제2IMF까지도 좀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우선이 국가의 안보와 그다음에 그 국민이 살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회 물론 있어야 되죠. 예. 그렇지만 국회보다도 더 우선 가는 것을 해결해 놓고 나서 국회 얘기를 해야죠. 예. 국회의원 19대 국회 같은 게 20대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할 일 하고 나서 20대 국회 얘기를 해야지. 19대 국회 그것도 당장에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도 않고 국회의원 뽑을 국리만 하고 있다는 거는 국회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생각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때 의장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대로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개혁 등 현안 법안 처리는 그 이제 법 해석상 직권 상정을 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국회 선진화법 유예 선언해야죠. 예. 그런가 하면 국회가 대한민국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키고 국민을 위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그런데 그 법조문 때문에 예. 나라가 위험해지고 국민을 위험하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판단의 잘못이죠. 그리고 이거 국회 선진화법은 어디까지나 국회법이에요. 예. 그럼 국회법이라면 국회의장이 뭐 그것이 헌법적으로 나중에 문제된다. 그럼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감해야죠. 자,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어제 의총에서요, 이 쟁점 5개 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에 대해서 지금 성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직접 화면 먼저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원내 수석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야당이 입법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태가 국회 비상사태가 아니면은 어떤 것이 국회 비상사태입니까? 의장님은 의장님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그런 얘기야. 회의결이었네. 자, 조원진 의원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난 듯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기에 국회의장의 핸들링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수님? 그럼요. 문제가 있죠. 그건 아주 정말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국회가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먼저고. 예. 그러면 국회의장이라도 단안을 내려야죠. 그리고 지금 야당은요. 예. 어떤 결정도 못 합니다.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해 놓고 나서 그 법안 투표할 때 그 문재인 대표는 반대 투표를 던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지금 이 야당은 제야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고 지금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어떤 결정도 하질 못합니다. 예. 민노총이 승인 안 하는 어떤 법도 승인 안 할 것이고 제야가 승인하는 어떤 법도 승인 못합니다. 야당 그럴 지금 능력이 없어요. 예. 이런 야당을 데리고 그 야당과 대화를 해서 풀어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정의화 의장이 굉장히 판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분으로 지금 그 입법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는 야당도 문제지만 국회의장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문제란 건 아무도 말 안 하고 나도 오늘 처음 지금 조원진 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예. 그게 저는 정의화 의장이라도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예, 네. 그렇군요.
자, 선거구 획정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보면은 예비 후보들이 이제 출마 선언도 못하고 기자회견 뭐 연기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뭐 등록을 해도 뭐 나중에 무효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수막 걸었다 띄어야 될 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법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겠죠.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사실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는 네.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험지론, 네. 험지 출마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눈치 보고 있는 거겠죠. 예. 네. 그리고 물론 뭐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실치 않으니까 출마 선언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러나 뭐 출마를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한다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내가 알리고 싶으면은 예. 우선 나는 이 지역에서 출마할 생각이다. 예. 라도 밝힐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건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험지 출마론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친박들 보고 험지로 나가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험지 출마론이 이런 건 참 어폐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순전히 당선 가능성만 생각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네. 무슨 뭐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국회라는 것이 대의 정치의 험지 출마로는 대의 정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또 사실 뭐 여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험지 출마론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참 제가 생각할 때 좀 우스운 얘기예요. 예.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당무를 비우고 1박 2일 부산을 찾았습니다. 네. 근데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진짜 하루 앞두고 어제 국회를 비웠는데 야당 대표가 이래도 되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글쎄요, 이 야당 대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어떤 결정도 못 합니다. 지금 무슨 뭐 비례대표 가지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소수당 안에 소수당이 다수당이 갖는 입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야에서 야, 그럼 비례대표 그렇게 해줘. 그렇게 무슨 시그널이 오기 전에 아마 못 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어떻게든지 지금 제야를 국회 입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네. 예. 아마 임무감 같은 게 의무가 있는지 임무감 같은 게 있는지 네.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죠. 결정할 능력이 없는 분 같아요. 어떤 결정도 요만한 결정도 할 능력이 없으신 분 같아요. 예.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안철수 의원이 본인을 그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에 비교를 했습니다. 본인은 탈당이 아니라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당을 만들고 하는데 사람을 규합해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매달리면 우선요 스티브 잡스하고 비유를 한 거는 적절치 못하고요. 적절치 못하다. 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민주당과 합당을 할 때 네. 민주당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친노라는 거 알고 들어가지 않았던가요? 예. 그거 모르고 들어가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 당인데 내가 남한테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의 비유를 한 거는 예. 적절치 못하고요. 예. 또 이분이 지금 탈당해가지고 뭐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한다. 그것도 적절치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식 정치예요. 이제는 네. 이제 와서는 그런 정치하면 안 돼요. 예. 정치는 좀 더 신선하고 예. 실패를 하더라도 네. 아직 나이도 젊다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가 믿는 대로 하고 그리고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실패해서 배우고요. 예. 그런데 옛날식 정치를 해서 뭐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만들고 그런 식 정치는 하면 안 되죠. 네. 오면은 뭐 합류하겠다는 건 좋죠. 자기가 끌어내는 건 저는 그런 정치하면은 지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네. 어쩌면 이제 같이 갈 수가 없으니 지금 당장은 아프더라도 결별하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보세요. 어차피 두 이질적인 집단이었어요. 처음부터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집단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친노와 친DJ 집단이 편의에 의해서 2011년에 예. 합쳐진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예. 그 잘못된 결혼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류 비주류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아까 그 전화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황주홍 네. 의원하고 네. 뭐 3명 정도는 지금 뭐 탈당이 뭐 이번 주 안에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뭐 구당 모임도 좀 있었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망설이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모일까 하는 걱정들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신당 쪽에서는 신당 만드는 쪽에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특히 이제 뭐 옛날에 DJ가 탈당하면서 이렇게 쫓아 나오는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 또 안철수 의원이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분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합류를 한다고 그래도 누구고 어디 가서 합류를 해요? 무소속 연대 만들어요? 지금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또 안철수 의원이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펼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탈당하면은 결국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천정배 국민회의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탈당을 안 했다 하더라도 탈당한 상태인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 예. 네. 그리고 어차피 뭐 24일 날 뭐 성적표가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또 그거 보고 탈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내가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겠다. 예. 그건 의미 없는 정치예요. 의미 없는 그건 뭐 새 정치가 전혀 아니고 구정치 중에도 구정치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2017년 대권을 분명히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비주류 모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면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모두 대선 주자로서는 생명이 끝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마 1987년도에 DJYS가 헤어졌을 때도 갈랐었을 다 때. 그런 소리들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그냥 그런 소리 때문에 뭐 탈당할 거 안 오고 출마할 거 안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철수 의원의 의지, 문재인 대표의 의지, 그런 의지가 중요한 거고 자기네 계획이 중요한 거지. 그런 얘기 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어차피 지금 또 대권이라는 것은 또 2년 후니까요. 예. 2년 후를 생각해보면 아직도 뭐 불확실한 게 너무나 많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